반갑습니다. 온나라 부동산 정보의 백소장입니다. 예, 저는 온나라 부동산 호야입니다. 오늘은 매월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연금제도가 뭐냐?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따박따박 지급받는 제도지요. 월세처럼 받을 수 있군요. 예. 근데 요거를 예. 농사 짓는 분도 몰라요. 잘 모르시고, 기농 준비하시는 분도 잘 몰라요. 또 올해 농사 지으신 부모님 밑에 있는 자제분들도 잘 모르셔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거죠. 예.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 뭐 가입 요건 1번은 그냥 본인이 60세 이상이면 돼요. 가입이면요. 이게 그래도 제일 중요하죠. 예. 일단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65세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하향 조정돼서 요거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그렇군요. 요거 영농 경력을 조금 맞춰야 돼요. 예.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돼요. 최소 5년 이상. 예. 근데 이게 뭐 연속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한 그렇군요. 20년 짓긴 했는데 예. 10몇 년 전에 뭐 3년 지었고 지금 한 2년 지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예. 합산이기 때문에 그냥 5년만 되면 돼요. 그럼 옛날에 짓다가 네. 내가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서 또 그죠. 돈을 직장생활 벌다가 하시고, 예. 다시 고향에 이제 그렇죠. 기양을 했는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더 지으면 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되는데 예. 요걸 확인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게 뭐냐? 예. 농지대장, 그렇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요게 네. 바로 뭐예요? 바로 농업인 서류잖아요. 농업인 서류죠. 그러니까 농업인은 어쨌든 등록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현재는 농지대장하고 경영협의체 확인서가 다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한 20년 된 경우에는 농지대장이나 경영협의체 등록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장한테 자경 확인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실제 농사 지었다는. 옛날에 받아둔 게 있으면 예,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새로 해가지고 신청해가 받으시면 돼요. 또 이장 통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네. 국민연금보험료 네. 농업인은 50% 경감해준다고 저희가 농업인의 혜택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 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요거 해도 돼요. 국민연금 50% 적게 내는 그 서류를 떼달라면 네, 되는군요.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3번 대상 농지 모든 농지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담보 농지는 이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공부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내 거니까 신청을 그렇죠. 해야 그건 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해요. 휴경은 안 되는군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돼지거나 목장용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돼지는 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당연히 안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를 또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예. 전담 가수원이면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군요. 근데 조금 좋은 거는 상속받은 농지 있죠. 예. 그거는 물려주신 분이 비상속인이잖아요. 예. 비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포함돼요. 그 아, 아버지가 인정을 5년 이상 해주는군요. 갖고 계셨으면은 저는 6개월만 갖고 있어도 5년 6개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요건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시골에 살다가 네. 아버님이 농사 계속 짓고 있었고 예, 나는 외지에 맞아요. 나가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낙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가 농사 지은 경력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군요. 보유기간이. 보유기간만. 그래서 그렇군요. 또 영농기간은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중요한데 예. 이 신청자의 주소지를 예. 담보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예. 시군구 그 농지에 있든지 예. 아니면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예.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네, 요거는 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30km 이내 거리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예. 아니면은 땅에 있는 소재지에 살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다른 거는 사실 뭐 이게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요게 연접한 시군구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 면접이 얼마까지 말하는 예, 건지. 요건 내가 그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영주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데요. 영주시와 연접된 곳이 단양, 충북 단양 있죠. 네. 그다음 경북 예천, 네. 경북 안동, 네. 경북 봉화. 봉화.
요렇게 4개의 시군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도 보면 그렇게 딱 붙어 예, 있겠네요. 표관하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0km 이상, 뭐 한 100km까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연접해서.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도를 잘 보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왜냐? 내 걸 지금 담보로 넣는데 다른 물건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이건 가치 없는 걸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솔직히 아니라 그냥 말해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또 재해농지에는 불법 건축물도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뭐 허락 보면 되잖아요. 그 내 거면 허르면 네, 허락 되겠죠.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저희 부부가 있고 이때 아들까지 같이 공동 아들도 소유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아들은 발로 뻥 차셔야 할 것 네, 같아요. 안 되네요. 두 분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경공매 땅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조금 갖고 있는 중요할 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연도가 걸려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로 받은 농지는 안 되는데 되려고 하면 예. 농지연금 신청인 현재 예.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예. 2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예, 이거는 우리 아까 조건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담보농지가 예. 소재하는 시군구 예.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예. 또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전입돼가지고 거주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요거는 그럼 쉽게 제가 예를 들면 네. 내가 2018년 1월 이후에 경매나 공매로 땅을 하나 샀는데 예. 하나 받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은 지가 2년이 지났고 그렇죠. 그 경작한 기간이 한 5년 년이 이상 넘었다. 예. 연접한 시군구에서 이렇게 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해당이 되는군요. 그 주소지로 가든지 전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뭐 인근 뭐 연접한 시군구에서 하든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급 방식. 그러면은 돈은 과연 어떻게 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종신정액형. 그래서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따박따박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행이에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운동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해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면은 돈을 더 길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전후호박형. 이 이름 웃기네요. 예,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전이 앞이잖아요. 예. 앞에 후하게 받고 아하. 뒤에 박하게 받는 거 이런 아하. 의미입니다. 앞에 내가 뭐 100만 원 받을 걸 한 120만 원 받겠다 하고 뒤에 조금 더 적게 받는 거거든요. 요거는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막내 아들이 아직까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돈이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다니고 있을 때까지는 돈이 좀 더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 더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는 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오실 하시면 대로 돼요. 하시면 돼요. 수시 인출형은 지금 가입 제한 중이라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간 정액형, 요것도 전후 후박형보다 또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요런 5년, 것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뭐 결혼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5년 동안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한꺼번에 5년 동안 빨리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뒤에는 이제 쫄쫄 굶으시는 거죠. 네, 요게 전후 후박형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눌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 담보 농지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느냐?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두 번째,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요거 조금 뭐 설명을 드릴게요. 딱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하. 평가하는 방법은. 예. 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자,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시골 땅들이 보면은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맞아요. 실제 거래 가액보다 헐, 공시지가가 지가가 많이 낮죠. 많이 낮아요. 이걸 또 국가에서 임의로 자꾸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네요. 농민들이 네. 난리가 납니다. 왜요? 재산세를 많이 내야죠. 아하, 그죠? 그런 장단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 때 어쩌다 보면은 공시지가는 높은데 땅값이 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대출도 잘 되고 하는 그런 네.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땅을 조금 선호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런 거 싫다. 예, 이게 싫고 네.
두 번째 우리가 그냥 아이 난 좀 더 감정 받고 싶다 하면 예. 감정 평가사의 감정 가격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감정 평가사 그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하겠구나 하겠지만 이분들 거의 대부분은 우리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부동산에 가시니까. 실거래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 사무실에도 뭐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플러스 할 거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할 거 마이너스 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고 예. 그 감정 가액에서 90%까지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보다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하겠네요. 나중에 예. 맞게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공시지가 낮다고 또 막 흉볼 게 아니네요. 네, 그건 이게 또 또 재산세가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감정을 잘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얼마씩 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돈을 얼마 받는 거. 제일 제일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감정 가액에 따라서 네, 방금 얘기했던 틀리고, 우리 감정가에. 예, 또 네. 가입자의 연령이 뭐 젊게 신청하시느냐, 뭐 70 넘어서 신청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든 거는 감정 평가 금액이 1억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매월 이분이 60세에 신청을 했어요. 아, 60세 신청. 예, 1억 원 감정 평가 받은 거를 예. 60세에 제가 신청해서 지금부터 받고 싶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한 40만 원 정도 수령이 아, 가능하고 그렇군요. 2억 원 했을 때는 예. 한 70만 원 정도 예, 예. 그 차이가 있을 다 수 다르죠. 있어요. 나이에 근데 따라서. 나이가 더 많으실수록 더 많이 받겠죠. 그래, 예를 들어서 한 70세 했으면은 그렇죠. 이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더 짧게 받습니다. 70세에 신청해서 100살 이상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네. 오래 사셔야 해요. 그렇죠. 이게 8억 원이 되면은 예. 최대 3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예, 예. 요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예. 8억 원 농지를 보유하면서 내가 이제 매달. 300만 원씩 이렇게 받을 때 네. 60세에 가입해가 내가 9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90세까지만 받아도 예, 9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실제 내가 8억 원 농지를 담보로 줬는데 돈을 받는 거는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복지제도처럼.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같이 계시는 그 사모님하고 싸우지 말고요. 으쌰으쌰 하면서 일단 건강 관리를 하고 오래 사시면서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오래 살수록 훨씬 덕입니다. 그죠? 근데 같이 계셔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꿀팁. 예.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뭐 이렇게 좀 높은 땅 있잖아요. 네. 근데 매매 가격은 낮은 가격 이런 것도 간혹 나와요. 맞아요. 저희들한테. 그런 땅을 사면 좋고 경공매 감정 가격이 높은 땅을 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공매는 감정 가액이 저 위에 있는데 이게 유찰되면서 뭐 실제 낙찰 가액은 60%뭐 30 몇 프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농지 연금을 낼 때는 그 감정 가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이게 받는 돈은 많아지고 예. 실제로 처음에 살 때 투자 금액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농지연금에서는 또 좋은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아까 또 그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재산세 많이 나오죠. 장단점이 다 또 있네요. 재산세보다는 근데 연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점은 많고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번 부부 종신지급. 이게 무슨 말이냐.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혹시라도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예.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은 돼야 돼요. 아, 그리고 연금 승계를 이게 신청서가 자리가 있거든요.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예, 연금 승계 이렇게 아, 체크하시면 요거는 돼요. 반드시 신청 당시에 해야 됩니까? 맞아요. 아, 그렇군요. 요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승청서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 예. 2번 예.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말은 어렵지만 예.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 연금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예, 그렇죠. 담보 농지는 내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네. 내 땅이잖아요. 그럼 직접 경작해도 되고 아, 임대도 해도 돼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돈은 받으면서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 빌려줘서 뭐 조금 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연금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네, 이렇게 되는군요. 3번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재정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네,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선순위 1순위가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가를 보존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요.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예.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마음이 푹 놓으실 수 있어요. 예, 예. 4번 이름이 참 말이 어려워요.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금 수령인이 혹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농지은행에서 그 담보농지를 이제 처분하잖아요. 예, 그렇죠.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예. 처분하고 연금 채무를 상환했을 때 금액이 남았다. 아, 그러면은 연금을 다 받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농지를 처분했는데 예. 그 농지가 오히려 돈이 더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상속인한테 돌려줘. 이건 아, 당연한 남은 거죠. 돈은 돌려주고. 그런데 이분이 예. 좀 오래 사셔가지고 예, 예. 그 연금 채무액보다 농지가 더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뭐 농지 이걸 처음에 신청 당시 한 85세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짰는데 네. 이분이 1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15년 더 줬잖아요, 나라에서. 네. 나라에서 더 준 거는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 복지 제도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운동하셔야겠죠? 아, 운동도 하고요. 일단은 뭐 드시는 거를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예, 예. 자, 5번 재산세 감면. 예.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돼요. 재산세 1년에 2번 나오죠. 2번 나오는 게 전부 다? 6월하고 12월하고 2번 나오는데 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요것도 큽니다. 그죠? 그죠? 네. 요거 낼 때마다 1년에 2번 내는데. 배가 좀 아프, 항상 낼 때마다 배가 아프지 네, 않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 세금은 내야 되죠. 그래서 내긴 내는데 낼 때마다 쏠 때 이제 네. 요거는 전액 감면되고 아, 그렇군요. 6억 원 초과 농지는 예. 6억 원까지 감면되고 그 예. 초과분만 내기 때문에 아, 6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군요. 6억 원 초과. 예, 초과된 네. 6억 원. 그 네. 12억 원짜리 땅이 있다고 그러면 하면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이상 되는 부분만. 자, 6번.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요거 참 좋죠. 지금 경제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좀 안 좋죠. 힘들고 좋지 않고. 그럴 때 농지 연금 지킴이 통장에 그냥 가입만 하셔요. 예. 그러면은 연금 수령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그 채권자가 요 185만 원 이상 되는 건 몰라도 그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걸 수가 없네요. 그죠? 예. 그렇죠. 일단 받는 거는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가 있네. 그죠? 국가에서 받는 거니까요. 네, 그렇네요. 자, 마지막 농지연금 상담 신청 절차예요. 굉장히 쉬워요. 요거 농지은행 농지연금이라는 거기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신청서가 있어요. 예. 농지연금 신청하기에 예. 그 신청서에 본인 인증 로그인 하시면은 인정하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그 관할 상담원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하고 다 안내해 주셔요. 그러니까 서류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내 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또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되고 가셔도 돼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 심사를 거쳐서 예. 승인이 딱 났습니다. 예. 승인 나면은 뭐 서류 다 챙겨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할 지사로 가서 계약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이런 자료들은 농지은행 그 안에 가면 다 있는 자료 그대로 인용해서 했거든요. 그렇게가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가 설명한 것 중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소장님?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상냥하게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유익한 정보 또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 온나라 부동산 정보에 오시면은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시간 준비하고 나실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예.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 만나요.